각종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와 시의회 여야 간 대립이 점입 가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천안시 인권조례가 전부 개정됐습니다. 안 해도 그만이었던 의미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인권 업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선문대와 순천향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아침밥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소통 부재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협치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제82회 임시회. 바로 전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곧바로 정회가 선언되고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본 의장과 논의한 바가 없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간여 만에 본회의가 재개돼 회의 진행 여부를 가리는 회기 결정의 건이 투표에 붙여졌지만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돼 임시회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제8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불과 10여 분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한 번에 임시회가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안을 시작으로 이번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조례와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또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대결 구도는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생산적인 등등의 이야기들로 논의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두 기관이 상호 협치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당장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 시장은 5월 정례회에 앞서 4월 중 또 한 차례 임시회를 열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행복이 민주당 의원들은 납득할 만한 계획 보완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천안시 인권조례가 10년 만에 대폭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일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인권 업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천안시 인권조례입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 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인권보호관 설치와 천안시민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했고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 담당관도 강행 규정에 담았습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을 천안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을 생활 인구까지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또 인권센터를 의무 조항으로 좀 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권 보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했는데요. 인권 보호관은 결국에는 인권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 조항으로 좀 넣었다라는 게.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환영 논평을 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라든가 그 인권보호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손질된 천안시 인권조례는 다음 달 3일 공표 시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선문대와 순천향대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 아침밥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아침밥을 챙겨 먹기 위해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동그란 주먹밥과 음료, 그리고 후식, 과일까지. 한 끼 식사 비용은 단돈 1,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 100인분은 30분도 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고물가의 아침밥을 챙겨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요즘 김밥 같은 경우에도 3, 4천 원 하는 시대이고 등교하느라 아침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1,000원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솔직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100인분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정부와 학교의 지원 덕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후원하시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학교.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재학생들에게 일정량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 4종으로 이뤄진 한식은 물론 국내산 쌀로 만든 빵을 이용한 간편식까지. 지난 한 해 월 평균 2,400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아침 챙겨 먹는 일이 많이 없어서 가끔 아침 9시 수업이 있다면 나와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대학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학교에 대응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또 학교별 파업 규모에 따라 빵이나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조해 빵과 우유 등의 대체급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초등돌봄은 대체인력 채용이 안 되는 만큼 내부 인력을 활용해 돌봄교실 합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총파업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세종 공동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행복기숙사 건립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다음 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르면 내년 2학기 개교에 맞춰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숙사는 지상 8층 326실 규모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선문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가 지난 28일 선문대학교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선문대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학 간 학점 교류, 공동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보자로프 하이룰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지사는
선문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교육경비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충남교육청 역시 시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지원청을 찾아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충남도 교육청마저 시 보조금이 중단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아산 교육지원청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 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할수록 학생들의 피해만 커진다며 교육 안정을 위해 도교육청과 아산시에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부모들은 불안해지고 아이들조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있는 게. 아울러 학부모들은 시비 지원이 끊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공동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세한 안내도 당부했습니다. 조정되어 있는 예산은 앞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지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아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업 중단은 없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학교 운영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주시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못 주시면 그만큼 풍성하지 않지만 최소의 본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시에서 그동안 주던 것이 않았다고 해서 애들한테 이 사업이 전혀 없다, 또 못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12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아산시,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교육청. 두 기관이 대립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단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학교가 받는 거니까.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도 21호 공수교차로, 입체교차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공사는 개설 중인 탕정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국도 21호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9월까지 천안 방향 입체교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아산 방향 철거와 하부도로 4차로 확장을 진행해 12월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소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찐 소식을 가져왔으니 집중하셨죠? 뉴스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4월이 아름다운 건 겨우내 움츠렸던 생물들이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송이는 소박하지만 한데 어우러져 더 화려해진 벚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했고요. 개나리와 목련은 이미 절정입니다. 이럴 때 봄의 기환을 알리는 멋진 콘서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봄이 더 멋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 짜잔! 네, 천안 시립합창단이 오는 4월 4일 오후 7시 30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제89회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바로 박학기와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랍니다. 어때요? 두 귀가 쫑긋해지셨나요?
새 봄을 여는 이번 공연은 임한기 예술감독의 지휘로 사랑하기 때문에 퀸 히트곡 메들리 등의 대중가요와 팝송, 영화 음악을 연주한답니다. 여기에 인기가수 박학기가 특별 출연해 히트곡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라니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시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도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가들과 다채로운 합창 예술도 준비했답니다. 공연 문의는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5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4월 4일 오후 7시 30분 천안시청 봉서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봄맞이 멋진 공연 계획을 세셨다면 천안의 대표 자랑거리 중 하나인 성성호수공원으로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버들 강아지를 보면서 이미 첫 힐링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지금은 연한 녹색잎이 파릇파릇하게 난 것을 보자니 내 마음의 힐링이 따로 없답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성호수에서 힐링도 하면서 천안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진전에 찰칵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성성호수공원 스마트 사진 공모전은 성성호수공원의 매력을 발굴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되고 발표되지 않은 성성호수공원의 풍경사진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사진 개수는 1인당 3작품까지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공모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 양식은 천안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천안시 환경정책과 수생관리팀 041-521-2335, 521-233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성성호수공원으로 가자! 자, 지금까지는 마음의 힐링을 담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세종시로 가볼까요? 요즘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세종시지요. 행정수도의 완성 못지않게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또 그 속에서 왕성한 지역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세종시가 더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가 관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늘려나가기 위해 발벗고 나섰네요. 지난 27일부터 기업민원 전담 창구인 기업민원 해결센터의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각종 애로사항이나 규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파악하려면 개별 부서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시청 민원실 1층 일자리 지원센터 내 기업 민원 해결센터로 오시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세종시에서 기업 활동을 원하시거나 각종 인허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044-300-4822, 044-300-4822이나 시청 1층 민원실 21번 창구 일자리 지원센터로 지금 바로 고고고! 오늘은 봄을 맞아 공연 소식과 성성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세종시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정말 오프닝에서 소개한 알짜 소식 맞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천안 출신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지만 선양 사업은 전무합니다.
김시민 장군의 고향인 천안 병천면에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병천면에 있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어지입니다. 장군이 유년 시절 활로 이무기를 잡았다는 사사처와 생가터가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횟수로 20년이 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지난 2016년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문도 채택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와 안동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렬사 건립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업적은 세계 전쟁사에도 없는데 그래서 진주대첩의 영웅 아닙니까? 그분 고향이 천안 아닙니까? 천안에 고향에서 그분을 대접은 못해드린다? 그럼 우리 천안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충렬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문중 땅을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위원은 다른 역사 인물과 비교해 김시민 장군의 선양 사업은 매우 미흡했다며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렬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 규모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비단 천안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도서관에선 김시민 장군 충렬사 건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 3월 산울동에서 문을 여는 가칭 산울유치원과 바른유치원, 바른초등학교의 교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교육가족이나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교명은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진 순우리말 또는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학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교과나 소인수 선택교과, 전문교과 등 57개 교과가 개설되며 5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강좌와 참여 학생 수를 2배 이상 늘렸다며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에선 다음 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약 56만 마리로 50마리 이상 전업농은 백신 비용의 절반을,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실시해 법정 기준치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탁한 봄날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29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기 시작해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도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이 이어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면 언제든 유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봄철 따뜻한 날씨와 맑은 하늘, 또 활짝 핀 꽃이 아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